오늘 해야 될 부분은 억부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자, 병약론과 이 억부론을 두 가지를 쳐서 오행하게 선명하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조후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조후론은 이제 사주를 판단하는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병약론과 억부론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성명, 이름을 짓고 이름을 판단합니다. 병약론은 순환의 원리와 기세균형의 원리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나오면은 또 다시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오늘은 억부론을 합니다. 억부론은 무슨 말이냐면 억자는 누르다는 뜻이에요. 누른다. 부자는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 말입니다. 강한 사람, 강한 것을 누르고 강하면 기세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뭐를 기르더라도 또는 뭐 자식을 기르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약하면은 보약을 먹이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먹이고 뭐를 해갖고 기세를 도와주지, 그죠? 부자예요. 그 다음에 억자는 너무 과하게 자라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양학은 항상 모든 것이 기세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억부론이라는 이론 자체가 강한 거는 누르고 약한 거는 돕는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과연 뭐가 일간이 강한 것은 누르고 일간이 약한 것은 돕는다 이 뜻입니다. 일간이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를 말해요. 본인 스스로를. 사주 8자 중에서 일간은 태어난 나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거는 오행학에서 본인 스스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주는 연, 월, 일, 시 이렇게 넉자가 있죠, 그죠? 땅에는 연, 월, 일, 시 이렇게 넉자가 있죠. 그래서 8자라 해서 8자라고도 얘기합니다. 4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라고도 얘기하죠. 여기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 일간이라고 합니다. 천간 할 때 간자와 태어난 날 1이라고 해서 일간이라고 합니다. 요게 나예요, 나. 요거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태어난 날이지, 그죠? 일. 그 다음에 지지지, 그죠? 요거는 천간이고 요거는 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간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라 그러겠어요? 일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월이죠? 월이에요, 월. 그럼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월간. 요거는 월지라고 하는데 월지만 월지라고 하지 않고 월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월영이라고 합니다. 왜? 억부론에서는 월영과 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보통 우리가 사주학을 하거나 성명학을 하거나 사주를 구분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주를 그냥 자기 느낌대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라는 건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딱딱 나와야지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기서 판단을 했을 때 중심 오행이 목인데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서울 가서 내가 혼자 그 사주를 다시 봤을 때 화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엉터리 학설입니다. 맞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서 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몇 년 뒤에 내가 그 사주를 다시 봤는데 보니까 화 같아요. 그래서 화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다르네요. 그럼 이건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맞죠?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내가 판단해도 목이어야 되고 10년 뒤에 판단해도 목이래야 됩니다. 20년 뒤에 이 사주를 가지고 똑같이 판단을 해도 또 목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그 원칙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이 억부론에서는 월령과 일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지.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아시고 자,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부론이라는 거는 일간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나누게 돼요. 굉장히 강한 사주, 아주 강한 사주, 강한 사주, 균형되거나 보통된 사주, 약한 사주, 아주 약한 사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주의 형태를 6개로 나누어요. 어떻게? 첫 번째, 신왕한 사주. 두 번째, 신강한 사주. 세 번,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적지 마시고 저를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병약론도 요거 끝나고 나면요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왜? 두 가지로 계속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강한 사주. 다음으로 또는 보통 사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약한 사주. 그 다음으로 아주 약하다 해서 신약한 사주. 이렇게 6개로 사주의 형태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6개로 구분했으니까 반반이겠죠. 그죠? 반은 빼야 될 거고 반은 도와줘야 되겠지. 그죠? 우리 오행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주는 일간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 와야 되냐면 요 사이에 와야 됩니다. 요 사이에 와야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강한 사주는 여기고 신강한 사주는 여기고 신왕한 사주는 위치가 여기에요. 균형된 사주, 보통 사주는 여기고 그 다음에 약한 사주는 여기고 신약한 사주는 여기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 얘는 요만큼만 끌어내리면 되죠. 그죠? 얘는 이만큼 끌어내려야 되겠죠. 얘는 이만큼 끌어내려야 되겠죠. 제일 많이 끌어내려야 되는 게 신왕한 사주겠죠. 그 다음 끌어내려야 되는 게 신강한 거. 그 다음이 강한 사주겠죠. 다음으로 이거는 다 약한 거예요. 이거는 강하기 때문에 기세를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약하기 때문에 기세를 돕는 겁니다. 자, 얘는 요만큼 도와주면 되겠죠. 얘는 이만큼 도와줘야 되겠죠. 얘는 이만큼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다 각각 도와주는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도와주는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일간이 목이라고 우리 한번 쳐볼게요. 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런 오행의 순환도가 있습니다. 일간이 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목의 기세를 가장 작게 끌어내리는 것은 바로 다음에 있는 거 화입니다.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으로 끌어내리는 건 뭐예요? 토예요. 가장 많이 끌어내리는 거는 아니죠. 금이에요. 금. 수는 뭐예요?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간을 돕는, 만약에 목이 일간이라 그러면 일간을 돕는 거는, 목을 돕는 거는 뭐가 돕냐면요, 수가 돕고 목이 도와요. 목도 목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가 돕고 목이 돕는 거예요. 그 대신 빼는 거는 뭐가 빼냐면요, 화가 빼고 토가 빼고 금이 빼요. 자, 그러면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간이 목이라 그러면 강한 사주는 우리 중심오행 용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쉬워요. 제일 적게 빼면 되잖아요. 제일 적게 빼는 게 뭡니까? 화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목이 일간일 때 신강한 사주는 그 다음으로 적게 빼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토가 되는 거예요. 한 칸 빼면 되니까 한 칸, 두 칸이죠. 두 칸 빼면 되니까 두 칸. 여기는 세 칸이죠. 세 칸 빼면 되니까 세 칸. 그래서 화, 토, 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만약에 그러면 일간이
토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간이 토입니다. 그럼 용신, 중심 오행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금이 강한 사주일 때 가장 적게 빼니까 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강한 사주일 때는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라고 판단해 냈을 때는 뭐를 쓰면 돼요? 수를 쓰면 돼요. 제일 많이 빼야 3칸 빼야 되니까 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강한 사주냐 신강한 사주냐 신왕한 사주냐만 구분할 줄 알면 쉽지요. 여기에서 한 칸은 예고, 여기에서 한 칸은 두 칸은 예고, 세 칸은 예잖아요. 여기에서는 한 칸이 예고, 한 칸이 예고, 한 칸이 예죠. 세 칸이 그죠. 항상 이 원칙대로만 만들면은 용신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문제 위일 때 한 칸 빼고 두 칸 빼고 세 칸 빼면 돼요. 사주의 형태는 6개가 있다. 무슨 사주? 강한 거, 신강한 거, 신왕한 사주가 있다. 또 아래로는 균형된 사주, 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균형된 사주는 제일 적게 도와줘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한 900만 원을 벌어요. 900만 원을 벌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100만 원만 도와주면 되죠. 우리 왜 지금 뭐 대선이라 해서 복지 뭐 이래가지고 막 도와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런 사람한테요 아주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도와주면 안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9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똑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1000만 원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도와줘야 돼요? 100만 원만 도와주면 되죠. 이 사람은 900만 원 도와줘야 돼요.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균형된 사주는 가장 근접해 있으니까 가장 작게 도와주는 겁니다. 돕기는 돕되 수를 쓰기는 쓰되 뭘로? 그 기세를, 수의 기세를 가장 작게 만들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조행을 토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약한 사주는 그 다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수를 쓰기는 쓰되 보조행을 토를 안 쓰고 화나 목을 써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는 정말 많이 도와줘야 돼요. 너무 약한 사주거든요.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가장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수를 쓰기는 쓰되 보조행도 수를 쓰든지 보조행도 금을 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와주는 이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철학원 또는 뭐 사주함대 가면요. 용신이 목이면 희신은 수다. 원칙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희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용신의 기세를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게 희신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900만 원 필요한 그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얘하고 똑같이 900만 원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는 남지요. 그죠?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남는 돈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돕기는 돕되 그 양의 기운을 조절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게 이 이론입니다. 이게 옥불론이에요. 이쪽은 돕는다. 숫자를 써서 돕는다. 이쪽은 누른다. 강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억자를 써서 억부론이라고 합니다. 억부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요건데, 자, 사주의 형태를 몇 개로? 6개로 나눠야 된다는 뜻입니다. 6개로 사주의 형태를 나눠서 그 형태에 따라서 도와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기는 강한 사주, 신강한 사주, 신왕한 사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내 일간이 금인데 신왕한 사주입니다. 몇 칸 빼면 돼요? 일간이 금인데 신왕한 사주입니다. 몇 칸 빼면 됩니까? 3칸 빼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중심이 화. 쉽잖아요. 그렇다. 누구나 다 안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주 공부는요, 누구나 원칙만 알고 하는 방법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자, 내 일간이 금인데
내 사주가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용신은 뭐가 되겠어요? 왜? 쉽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내 일간이 금인데 약한 사주입니다. 약한 사주 도우라 그랬잖아요. 돕는 거는, 금을 돕는 거는 토잖아요. 그래서 토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죠? 아주 쉬운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개가 이렇게 형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그럼 6개를 나누는 법을 알아야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주를 갖다 놓고 그냥 사주만 보고 내 느낌대로 이거 신광한 거 내 느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을 찾는 이론이 자, 뭐가 있냐면 태어난 달의 기운이 있는가. 아까 제가 태어난 달이 뭐라 그랬어요? 월령이라 그랬죠. 그래서 월령의 기운이 있는가예요. 그럼 월령의 기운이 있으면 우리 얻을 득자를 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달의 기운을 얻었다 해서 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등령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태어난 날의 기운이 있는가? 아까 일지라 그랬죠? 그죠? 지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날 기운을 얻었다. 그럼 뭐예요? 득지. 그 다음에 일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기세가 나를 돕고 있는가? 그건 기세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기세가 있는가라고 해서 이거를 득세라고 합니다. 등령이 있는가, 득지가 있는가, 득세가 있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건 위에요. 쉬워요. 자, 이거 등령, 득지, 득세죠. 정말 쉽습니다. 3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뭐겠어요? 무슨 사주겠어요? 아니, 3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제일 강하겠죠. 3개를. 등령도 있고 득지도 있고 득세도 있으니까 3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무슨 사주? 신화한 사주예요. 맞죠? 다음으로 저 중에서 2개 가지고 있으면요. 네, 신강한 사주예요. 저 중에서 1개를 가지고 있으면요. 강한 사주예요. 쉽잖아요. 사주를 보고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등령이 있는가, 득지가 있는가, 득세가 있는가를 보고 3개가 다 있다. 그러면 신화한 사주구나. 그러면 3칸 빼자. 그 다음에 저 중에서 2개가 있다. 그럼 신강한 사주구나. 2칸 빼자. 1개밖에 없다. 그럼 1칸 빼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를 등령, 득지, 득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거는 뭘까요? 자, 기세를 얻으니까 득이라고 그랬죠. 그럼 기세를 잃으면 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달의 기운을 잃었다. 예, 태어난 달의 기운을 잃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편의상 X라고 할게요. X 급시다. 왜냐면 할 때마다 등령 있어요, 득지 있어요, 득세 있어요. 그거 다 쓰려면 힘드니까 우리 득은 동그라미라고 편의상 표시를 합시다. 이제 모든 사주들을 많이 다뤄야 되니까 득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동그라미를 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기세를 잃었다고 할 때는 우리 X라고 치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태어난 달의 기운을 잃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요? 실령이라고. 이해가시지? 그죠? 자, 그러면 태어난 날의 기운을 잃었다. 태어난 날의 기운이 없다. 실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세를 잃었다. 실세. 이렇게 합니다. 자, 3가지를 다 잃었어요. 실령도 있고 실지도 있고 실세도 있어요. 사주가. 그런 사주 있습니다. 이제 예로만 보여드릴 거예요. 3가지를 다 잃었다 그러면 뭐죠? 신약. 아주 제일 약하죠. 그래서 뭐예요? 3칸이니까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중에서 2개를 잃었어요. 2개를 잃었어요. X가 2개야. 그러면 약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또는 1개를 잃어도 약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게 있어요. 사주에는. 그래서 그걸 우리 편의상 뭐라 그러냐, 기세를 얻지도 못했고 잃지도 않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쉬운데 요거 이제 지나오면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건데, 그거를 편의상 우리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자고요. 기세를 감하기는 하는데 잃지를 않았어요.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난 이 달이 목일이면 기세를 잃었을 때는 금이 오면 기세를 잃게 돼요. 왜냐하면 금은 목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실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실지가 되는 거예요. 태어난 일지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돕는 것도 아니고 극하는 것도 아니지, 그죠?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감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감한다. 보통 우리 편의적으로 뭐 인터넷이라든가 어때 사주하는 사람들을 전부 보면 이런 거나 그 다음에 감하는 거나 다 합쳐서 그냥 뭐 설계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닙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실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 대신 잃지도 않고 그런데 기세를 빼기는 빼는데 얻은 것도 아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감이라고 얘기해요. 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덜어낸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X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편의상 우리 삼각형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주를 한번 적어놓고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주로 적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행으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런 일간입니다. 일간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주는 요거 하고 나서 제가 사주를 이제 적어드릴게요. 자, 태어난 달은 여기죠. 맞지, 그죠? 네. 수가 목을 생하나요, 극하나요? 생하기가 쉽죠. 금은 목을 극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세를 잃었나 얻었나를 갖고 판단할 때는 기세를 가지고 판단할 때, 자, 대통령 선거하죠 이번에, 그죠? 무조건 100% 돼야 되려고 100% 남이 몇 표를 얻든지 무조건 되려고 그러면 기세를 다 얻어갖고 내 편이 되려면 몇 프로 넘으면 됩니까? 50% 무조건 넘으면 되잖아, 그죠? 반만 넘으면 되죠. 그래서요, 일간을 빼고 기세가 반 넘었을 때를 기세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걸 득세라고 해요. 그래서 일간을 요걸 빼고 나머지 7개지, 그죠? 7개 중에서 나를 돕는 게, 목을 돕는 거는 뭐예요? 또 있어요. 목 아니죠. 금은 목을 극합니다. 수하고 목이에요. 그렇죠. 수하고 목이에요. 화를 돕는 거는요, 목하고 화예요. 그렇죠. 쉽잖아요. 토를 돕는 거는요, 화하고 토예요. 그러면 이거를 빼고 나를 돕는 게 과반수가 넘으면 되죠. 4개잖아, 그죠? 7개 중에 반 넘으면 4개죠. 4개 이상이 있을 때 이거를 기세를 얻었다라고 해요. 4개 이상일 때 나를 돕는 게. 다음으로 내 편이 기세가 한 개도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세를 우리 실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편 하나도 없으면 기세 이런 거죠. 맞잖아요. 내 편에 한 개도 없어요. 일간을 빼고 나를 돕는 게 한 개도 없거나 7개 중에 한 개 있어봐야 표도 안 나지, 그죠? 한 개도 없거나 한 개 있을 때, 한 개도 없거나 또는 한 개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X라고 합니다. 요거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러면 2개와 3개가 사이에 끼죠, 그죠? 2개 내지 3개를 삼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요걸 빼고 목을 돕는 게 뭐 있어요? 수하고 목이죠. 수하고 목이 몇 개 있나? 3 보면 돼요. 1개, 2개밖에 없죠? 2개는 요거 있네요. 맞죠? 삼각형. 이해갑니까? 자, 사주는요, 위에서부터 합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동그라미 우선이에요. 동그라미 한 개 있죠. 그럼 다른 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동그라미 한 개 있으면 동그라미부터 생각하면 돼요. 동그라미 한 개도 없으면 이제 X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 있잖아요. 동그라미 한 개 있으니까 무슨 사주? 동그라미 한 개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3개 있으면 이거, 2개 있으면 이거, 1개 있으면 이거. 그래서 강한 사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슨 사주? 강한 사주예요. 강한 사주니까 한 칸 빼라 그랬죠. 일간이 목이죠. 목에서 한 칸 빼면 뭐가 돼요? 목에서 목 다음이 뭐예요? 화.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 화가 됩니다. 쉽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대로 하면은 사주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원칙을 안 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면 사주를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은 목이라 그러고 용신이, 어떤 사람은 화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토라 그러고, 지가 토라 그래 놓고 놔놓고도 그죠? 한 6개월 지나고 다시 이거 뭐냐고 물으면요 또 화 같다 그래요. 왜? 원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령, 득지, 득세, 신령, 실지, 실세, 신왕한 사주, 신강한 사주, 강한 사주, 그 다음에 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 균형된 사주라는 6개 틀을 딱 놓고 그 원칙대로만 하게 되면 절대 내가 오늘 판단했는 게 10년 지나도 오행은 변함이 없잖아요. 왜냐면 오행이라는 건요, 우리가 목화 토금수,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에요. 이 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사주의 형태는 사주가 그대로기 때문에 이론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황 그대로 나와야 돼요. 마치 이 말입니다. 자, 2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5죠. 자, 2 더하기 3이 6도 됐다가 7도 됐다가 이러면 시험 못 치죠. 이건 학문 아닙니다. 시험 못 쳐요. 학문이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그랬죠. 우리 오행학은요, 조선시대, 조선성종 때 경국대전에 관상감의 관리를 2명씩 의무적으로 뽑게 돼 있었어요. 시험에서. 시험을 쳤죠.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원칙이 있어야죠. 만약에 원칙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됐다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그죠? 2 더하기 3이 6도 됐다가 7도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면접관 멋대로지 뭐. 맞잖아요. 아 이거 보니까 저 아가씨가 예뻐. 합격. 답 틀리겠어도 나는 이게 답이야. 합격. 이래 되고 봐서 아 이거 별로야. 이래 돼 버리는 거죠. 아무리 원칙대로 해도 불합격.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면접관 멋대로잖아. 답이 없으면 시험 칠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는 경국대전에서 나와 있어요. 관리를 2명씩 시험을 쳐서 뽑는다. 관상감에서요. 그러면 이런 원칙이 있겠죠. 그게 이 원칙입니다. 사주라는 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사주학을 할 때 말씀드렸고 했듯이 그죠, 모든 것이요 다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원칙을 자기 멋대로 바꿔버려요. 또는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가 몇 종류 있습니까? 약한 사주, 강한 사주 2개 있겠지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용신이 목이면 희신은 수다, 이래 얘기를 해요. 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게 이런 원칙은 없어요. 용신이 목이면 희신은 수가 될 수도 있고요, 토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는 것이 업부론의 이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주를 제가 직접 이제 했으니까 사주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쉬워요. 자, 무진, 개해, 갑술. 그거 보지 마시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야 됩니다. 절대로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거 보면 여러분들 모릅니다. 이거 보고 내가 설명해 주는 거를 듣다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자, 갑입니다. 일간이. 갑 목이죠. 그렇죠? 이거는 음양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음양이 관계가 없어요. 태어난 달을 먼저 보세요. 해는 수지요. 수는 목을 생하나요? 맞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쉽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등령이라고 여자가 등령 이래 쓰려니까 많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편이상. 이건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하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그죠? 동그라미 삼각형, 동그라미 XX 이거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원래는 동그라미 없습니다. 원래는 등령입니다. 다음으로 보세요. 술은 토지요. 토는 목의 기운을 생하나요? 토는 목의 기운을 생하는 거 맞나요? 아니죠. 극하는 거 맞나요? 예, 극하는 거 아니죠. 극하는 거는 금이죠. 목을 극하는 건 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극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감한다 그랬죠. 감하는 기운입니다. 토는요 목의 기운을 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이 토를 극하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요. 쥐 잡으려고 그러면 고양이도 힘 빠져요. 맞잖아요. 남을 물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죠? 우리 옛날 속담,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속담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건데요. 우리 속담이 틀린 게 한 개도 없어요. 오행학적으로 다 원리가 맞도록 돼 있어요. 자, 남을 물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나도 들어가야 돼요. 맞죠? 나도 물에 이만큼은 젖어야 돼요. 대신 걔는 죽겠죠. 그죠? 대신 나는 물에 빠지죠. 그러니까 목의 기운도 빼는 겁니다. 목의 기운을 빼야지 토를 극할 수 있죠. 그래서 목의 기운 입장에서는 기세를 빼게 되니까 이거를 뭐라 한다? 기세를 덜어낸다 해서 감한다는 거예요. 목의 기운을 감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삼각형.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목을 돕는 게 여기 몇 개 있는가 한번 보면 돼요. 자, 목을 돕는 게 한 개, 두 개 있죠. 아까 4개 이상은 동그라미, 두 개, 3개는 삼각형, 그 다음에 0개, 1개는 X 이렇게 했죠. 2개는 어디 요 들어가네요. 그래 뭐예요? 삼각형. 맞죠? 그래서 이건 무슨 사주? 강한 사주. 동그라미 한 개 있으니까 강한 사주죠. 그럼 일간이 목이죠. 네. 맞죠? 네. 강한 사주는 몇 칸 빼라고 했어요? 그럼 목에서 한 칸 빼면 뭐예요? 예, 그래서 이 사주 영신은 화가 돼요. 쉽죠? 이게 옥부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혼자 하려면요, 이거 있죠. 10년에도 못해요. 제가 늘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또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여러분들 가르쳐주면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런데 있죠. 그거 안 가르쳐주면 죽어도 몰라요. 이것도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냐면요. 공부를 해도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쉬운 학문입니다. 이 부분은 초보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강한 사주라서 용신은 화입니다. 여기다가 뭐 희신을 구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병양론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병양론 넣으면 2개 나오겠죠. 저번 시간에 병양론으로 기세 순환시키고 기세하고 하니까 2개 나왔잖아요. 무조건 2개씩 나왔죠. 그 2개 보면 한 개는 화고요. 한 개는 또 딴 거예요. 그럼 그 딴 게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이제 오늘 요거 계속 몇 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쉽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 이렇게 놓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저 사주 갖다 놓으라 그러면 다 금 써요. 용신 뭡니까? 다 금 써요. 사주 전부 목밖에 없고, 와, 목이 너무 많다. 다 금 써요. 다 그래요. 진짜예요. 그런데요, 알고 나면 그만 써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답답한 게 천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웃으면서 그 소리 했죠. 대한민국 이름 짓는 사람들 90% 이상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소리 했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이론이나 학설이 없어요. 원칙이 없으니까 금 써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토 쓰면 어떻게 하는데요? 둘이 몇 살 자꾸 싸울 건가? 아니잖아요. 원칙이 없으면 금도 됐다, 토도 됐다 막 이렇게 돼요. 이거 금 집어넣으면 답 안 나와요. 한번 볼게요. 태어난 달이죠. 일간이니까. 그죠? 목은 목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돕는다 그랬죠? 동그라미요. 맞죠? 화는요. 목의 기운을 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삼각형. 자, 목을 중심으로 목을 돕는 게 몇 개 있는가 세보라 그랬죠. 하나, 셋. 그래서 동그라미라 그랬죠. 4개 이상이면 동그라미. 자, 이거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2개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동그라미 2개 중에서도 가장 강한 형태다 이 뜻이에요. 동그라미 2개도 예를 들어 동그라미 2개라 하더라도 이런 거 있어요. 맞잖아요.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이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왕한 듯 하지만 알고 보면 신강한 사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개니까 여기죠. 동그라미 개수만큼 빼면 돼요. 일간이 목이잖아요. 그럼 몇 칸 빼면 돼요? 2칸 빼면 되죠. 그러니까 화, 토.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이 토가 됩니다. 쉽잖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인사. 진유. 우진. 우. 이런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간은 무토입니다. 태어난 달은 묘월이에요. 목은 토를 극하지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X. 토는 토를 생하죠. 동그라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더니만 토를 돕는 게 몇 개 있는가 세어갖고 보는 거예요. 이제 토를 돕는 게 여기 일단 화한 개 있네요. 그 다음에 2개, 3개, 4개죠. 7개 중에서 4개가 나를 도와요. 그럼 얘는 당선됐죠. 우리나라 국민이 4천만인데요. 그 중에서 2,200만이 나를 찍었어요. 그러면 딴 사람은 뭔 짓을 내도 무조건 당선이에요. 대통령이.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죠. 그래서 이거는 X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 2개는 신강사주라고 그랬죠. 그럼 2칸 빼면 되죠. 토에서 2칸 빼면 금, 수. 그래서 이 사주 정신은 수가 되는 거예요. 요게 역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 무술, 경술, 갑시 요런 사주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일간은 금입니다. 자, 일간이 금이니까 태어난 날은 술이에요. 태어난 날은 술이고요. 자, 태어난 날은 술인데 술은 토는 금을 생하죠. 동그라미. 토는 금을 생하죠. 동그라미. 자, 저 금을 빼고 금을 돕는 게 몇 개나 있는가 세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무조건 당선이에요. 그죠? 맞죠? 동그라미 3개네. 그죠? 그럼 뭔 사주? 신화 사주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해갖고 판단하면 사주 구성은 다 단계별로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헷갈리는 게 한 개 있어요. 뭐냐면 사주는 이렇게 6개의 단계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이 한 개가 있어요. 이 사주를 무슨 사주라고 하냐면 전왕사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왕사주라는 게 있어요. 전왕사주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왕하다. 일간을 돕는 사주라 이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그죠? 화가 없고 화가 없다면 날 돕는 놈밖에 없는 거예요. 날 극하는 놈 없고. 그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다 금을 돕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죠? 이 금을 돕는 건 얘도 다 금을 돕는 것밖에 없잖아요. 금도 금을 돕으니까, 그죠?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전왕사주라고 얘기합니다. 전왕사주와 신왕사주의 차이점은 전왕사주는 거의 대부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간혹 나옵니다. 아까 전에 4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나를 돕는 게. 이 사주는, 전왕사주는 나를 돕는 게 6개일 수가 있고요. 7개일 수가 있어요. 또는 5개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전왕사주입니다. 6개나 7개. 나를 돕는 게 6개나 7개. 때는 무조건 전왕사주입니다. 다음으로 5개일 때는 둘, 넷. 5개일 때는 언제 전왕사주라고 하느냐? 관성이 없을 때. 극하는 게 사주에 나오지 않을 때. 아까 같이 요거는 전왕사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전왕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요건 5개죠. 나를 돕는 게,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요 5개, 그죠? 그런데 보니까 금을 극하는 화가 있죠. 그래서 요걸 전왕사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그죠? 요렇게 있으면 이거는 전왕사주라고 하는 편입니다. 전왕사주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극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왕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행의 원칙입니다. 근데 대부분 전왕사주는 잘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되는데, 요거는 제외하고 요거는 그죠? 다 나를 돕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6개 아까 그 원칙대로 하면 아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 원칙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주는 6개의 단계가 있다. 뭐가 있냐? 신왕한 사주가 있고, 신강한 사주, 강한 사주, 균형된 사주, 또 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 6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3개는 기세를 빼주고 밑에 있는 3개는 도와주는데, 빼는 강도를 다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강도도 다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사주의 경우 가장 적게 뺀다. 그래서 한 칸 빼는, 일간을 한 칸 빼는 게 용신이 되고, 신강한 사주는 그 다음으로 적게 빼는데 그 다음 2칸 빼는 오행이 용신이 되고, 신왕한 사주는 3칸 빼는 오행이 용신이 된다. 밑에 3개는 다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간이 목이라고 칠게요. 밑에 3개면 다 용신은 똑같아요. 수완이 목이에요. 다 도와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뭐를 달리한다? 희신을 달리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병약론을 집어넣으면 더 쉽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안 집어넣었어요. 이제 병약론을 다음 시간에 업브론과 혼용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이거를, 오늘 이거 쉽죠? 이거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2개 혼용시켜버리면 굉장히 쉬워요. 자, 원칙은 어떠냐면요. 수를 용신으로 썼다. 균형된 사주는 화가 희신입니다. 약한 사주는요, 화가 아니고 참 목이 희신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요. 화예요, 화. 그 다음에 아니. 균형된 사주는 토예요, 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토예요. 토를 희신으로 씁니다. 가장 적게 써야 되니까. 수의 양을 가장 적게 만드는 건 토잖아요. 토는 수를 극하니까 수가 제일 적어질 거 아닙니까? 남기는 남아요. 근데 제일 작게 만드는 토를 희신으로 써요. 다음으로 약한 사주는 그 다음으로 적게 만드는 게 뭐냐면 화예요.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는 가장 많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많게 만들어야 제일 많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금이에요. 이렇게 써요. 이게 신약한 사주, 이거 약한 사주, 또는 이거 균형된 사주, 요렇게 갖고 써요. 근데 요거는 거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음 시간에 병약론하고 써서 더 쉽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령, 득지, 득세, 신령, 실지, 실세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이거 갖고 찾아냅니다. 다. 오행학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꾸 보시기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고 저하고 사주를 자꾸 풀어보면서 적용시키다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성명학 시간은 이렇게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사주학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